잡주들 이상한 거 마케팅했다가 그죠? 자, 지금 그 업체를 제가 오픈을 해드릴 건데 얘네들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응?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그 알려드리는 건데 그 우리 그 노란톡 국민톡에 광고 좀 이따 한번 또 들어올 수 있어. 지금 모니터링 하면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 이제 변호사님하고 그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요. 예, 얘가 바른경제TV 지금 명함 3개가 있는데 우리한테 이게 어떻게 온 거냐면은 방 안에서 광고하는 거 있죠? 30명 선착순에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무개 팀장 해갖고 이 녀석들이 광고를 하잖아요. 아무개 팀장.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다 짜가지고 있는데 언론에 제보도 할 거예요. 왜 제보를 할 거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다 가렸죠. 근데 아무개 팀장이라고 해서 왕관을 쓰고 들어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한테 속는 거야.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넣었어요. 지금 12월 4일 날. 근데 이게 지금 저희 직원이 아마 잘못 넣었을까? 업무방해 이런 걸 넣었을까? 정신 나간 거지. 업무방해는 무슨.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왕관을 쓰고 들어와서 가짜 왕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가입해서 이렇게 이렇게 와 있잖아. 이거 지금 지네들. 그렇게 해놓고 뭐냐면은 이 녀석들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속인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이 왕관이 이렇게 쓰고 들어와서 아무개 팀장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팍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을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팍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개인정보 주세요. 여기다 개인정보 넣으면은 저희가 정보 드릴게요. 거짓말했잖아. 그죠? 사칭했죠. 사기지. 팍스경제TV의 교육을 받는 방에 들어와서 운영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를 넣고 여러분들은 이게 이 방에서 운영하는 내용이구나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를 그냥 노출을 시켰죠. 이거 전화번호가 주식회사 바른경제TV라는 쪽이에요. IFC 모래 있고 저게 회사 전화번호고 이 그 안지민이라는 녀석이 저 전화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화를 해서 회원가입하십시오. 내가 전문가입니다 하는 애들이에요. 이 얘네들이 안지민이라는 애가 있고 또 장보열이라는 애가 있네. 담임 선생님이래. 이거 다 사기꾼이에요. 이 징역형이야 다. 지금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더라고. 다 들어와. 얘네들도 걸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팍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인 줄 알고 정보를 넣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속여서 그 전화로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 오고 전화 왔죠. 그럼 사칭해서 거짓말했죠. 이거 이제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는 거야. 그럼 장보열이 가짜 이름인지 진짜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얘도 처벌을 받아요. 얘도 처벌을 받아. 이 회사도 처벌을 받아. 그리고 지금 분명히 광고 드는 수동으로 넣는 애들 있잖아. 기계적으로 넣는 애들 말고 비밀번호를 타고 들어와서 지금 넣었잖아요. 걔네들도 처벌을 받아. 얘네들이 지금 어린 녀석들이 겁 없이 그냥 설치고 있는데 처벌을 받아요. 지금 방송 보고 있지 니네들? 여러분들 말고 바른경제TV 니네들 지금 방송 보고 있지? 너희 녀석들 아마 벌금 폭탄에 니네 회사가 자빠질 거다. 얘네들이 상장사에서 50억 펀딩 받아서 200명 TM 모아다 놓고 장사하다가 망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겨우겨우 명목 유지하면서 이거를 지금 매각하려고 이 업체를 매각하려고 얘네들이 또 까불대고 있어. TM 무지하게 돌리고 있어. 얘네들이야 얘네. 바른경제TV 있죠. 유튜브에도 채널이 있어요. 이런 양아치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상호 있죠. 대표자 있고 이거 벌금을 봐보세요. 우리 회사 직원들 전부 등록해서 전화 오자마자 나는 팍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강에 들어갔는데 니네한테 연락 왔지. 니네가 운영자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내 정보 빼갔지. 팍스경제TV의 운영자인 것처럼 사칭해서 정보를 빼갔잖아요. 그죠? 바른경제TV라고 연락 오는 거 전부 신고하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건당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건당 최소 500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을 맞아요. 그러면 얘네 어떻게 해서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동접이 700명이야. 700명이신데 700명 중에 절반만 신고를 해주셔도 얘네는
이런 애들도 다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천진우, 안지민 이게 가명일 수 있어요. 얘네들도 싹 다 벌금 맞는 거야. 조금 이따 한번 들어오나 보자 또. 조금 이따가 한번 또 들어오나 보자고요. 조금 이따 한번 들어오나 보자고요. 지금 방송을 보고 있거든 얘네가. 비밀번호 005930을 넣고 있는데도 밑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날려. 이런 거는 뭐 업무방해가 무슨 막말로 스팸 광고 넣는 거는 그거는 그게 무슨 뭐 심각한 불법은 아니잖아. 뭐 광고 넣을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법 광고를 넣으면서 여기 암흑의 팀장 해갖고 왕관을 그려놓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운영자인지 알고 이걸 누르신 거 아니에요? 이 방의 운영자인지 알고. 이게 사기인 거지. 그렇게 사기를 쳐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빼갔어. 내가 이거 달라고 그랬지. 뭐 달라고 그랬어? 저거 달라고 그랬잖아. 이런 페이지로 넘어가 있어 얘네들 거. 개인정보법 위반된 거 신고하는 그 센터를 알려달라고. 그 번호로 알려드리면 글로 신고를 하셔야 얘네가 벌금을 맞아요.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 녀석들이 어디서 건방지게 혼날라고. 얘네들 농담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도 인수 좀 해주세요라고 연락이 왔던 업체예요. 이쪽 주주가. 이 녀석들이 어디서 혼날라고. 이게 한두 번 방송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 우리가 윤정둔의 회사 직원이 있는지 알고 이걸 클릭해버리시고 여기다 정보를 넣어버리시잖아요. 지금 완전히 회사도 비상에 걸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있고 이런 애들이 우리 쪽인 줄 알고 윤정두가 주는 정보인 줄 알고 어디 희한한 뭐 거래량도 없는 이런 잡주들을 사가지고 그냥 계좌가 2조 원장에 박살이 난 거예요. 엉엉 울고 난리가 나서 우리 쪽에 맨날 전화 와요. 같은 업계 있는데 이런 애들 모를 것 같아. 다 알지? 속속들이 알지? 이 속속들이 아는 업체, 이 업체가 이 업체라고 지금 글씨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니네 오늘 죽었어 아주. 죄송합니다. 이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동료분들 그분들이 다 이거 다 그 거짓부란 무슨 삼가랑 같은 소리 했어. 돈만 내면 주는 거 이 자식들이 거기서 사기치고 아주. 이게 상장사에서 50억 펀딩 받았고 한 업체예요 이게. 그랬다가 TM 200명 돌렸다니까. TM 200명 돌렸다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설립을 해놓은 거야 지금. 바른증권투자 이것들이 아주 바른경제TV? 바른경제TV야 바른증권투자 아니고? 명확하게 이것도 잘못 나가면 안 돼. 바른경제TV 맞네. 나는 바른증권투자인 줄 알았어. 바른경제TV가 맞네. 지들이 이게 이렇게 보냈으니까 우리한테. 저희 법인폰으로 등록을 했더니 법인폰은 어디서 오픈도 안 된 폰 번호란 말이에요. 등록을 했더니 이렇게 왔어. 지들 명함하고 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혼날라고 아주. 이 업체입니다. 이 업체고 여러분들이 신고하시면 돼요. 이 업체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게 이런 데다가 지금 정보를 다 넣으신 거예요. 이런 데다가 전화번호 넣어주세요. 이름 넣어주세요. 이런 데다 다 넣으신 거죠. 여기다가. 그죠? 근데 이거를 넣었으니까 넣은 사람이 잘못이다. 아니야. 박스경제TV인 것처럼 얘네들이 거짓말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누가 올린 거야 이거? 우리가 올린 거야? 호드람님께서 올리신 거?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거 아주 조심하십시오. 오늘 교육 전에 여러분들께 제대로 호드람님께서 이렇게 자료도 다 올려주셨는데 아주 이 녀석들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도 금감원 조사받을 수 있어요. 왜? 얘네들이 뿌리는 종목이 정상적이지 않은 종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주 바른 투자 방송 다 같은 주소에 이 녀석들이 아주 전화번호 그냥
이런 거를 카카오는 왜 안 잡아드리고 이런 거를 금융당국은 왜 금감원 다 이거 제대로 다 신고를 하라고. 아까처럼 징징징징 예? 우리 그저 노란톡에 들어와서 광고해요 이게 아니라 노란톡에 들어와서 운영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중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채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화해서 정보 줄 테니까 이 종목 사세요. 근데 그게 주가 조작에도 연루돼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또 그 전화번호를 뭐 정확치는 않지만은 이런 애들이 번호 빼서 또 그걸 돌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아시겠죠? 전화 오면은 혹시라도 뭐 등록이 돼서 전화 오면은 바른경제TV입니다. 이거 오죠? 바로 신고하세요. 여러분들 정보를 어떻게 알고 얘네들이 해서. 등록해 주셨잖아요. 여기다가 야 그거 박스경제TV 윤정두인 줄 알고 등록했지. 니네인 줄 몰랐지. 니네 사칭했잖아. 니네 운영자라고 사칭했잖아. 뭐 얘들하고 말 섞을 필요도 없어. 개인정보위원회 이거 다 올려줘요. 각 게시판에.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위원회에다 신고하면 되는 거야? 명확하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이런 거 있죠. 118. 이런 거 해가지고 개인정보 이거 다 이거 내일 다 만들어 놓으래. 정 PD 이거 다 해서 다 올려놔. 개인정보 침해 사례 이거 하면 얘네들 벌금 다 두들겨 맞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얘네 하나 업체 하나 없애버리자고. 이것들이 어디서 혼날라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에 요거 그대로 녹화 방송 오늘 거 제대로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공부합시다. 예? 몇 번을 경고를 해주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우리한테는 하지 마라. 우리 고객분들은 소중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서 혼날라고.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이 녀석들이 어디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것들이 증자가 뭔지도 제대로 몰라요. 증자의 요건이라든가 전환사채의 요건이라든가 뭘 내용도 모르는 것들이 전문가라고 이상한 종목 잡주들 뿌려놓고 여러분들 계좌 다 빵꾸내놓고 확 그냥 막 그냥. 자, 확 그냥 막 그냥 한번 가고 시작합시다. 예? 오늘 또 9시 반에는 훌륭하신 분들 모셔왔단 말이에요. 예? 해외 선물부터 해서 전체적인 해외 시황까지 잡아주실 분들 그렇게 해서 9시 반에 방송을 또 해주실 거고 제가 빠르게 방송과 종목을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확 그냥 막 그냥 이번에 제대로 윤정두가 저 불법 업체들 저런 불법 행위를 하는 업체들 인간은 받았겠지. 근데 행위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죠? 사칭, 도용 그리고 여러분들 속여가지고 개인정보 빼내고 그렇게 해서 그 정보로 거기다가 주가 조작에 연루될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을 뿌려대고 그 종목을 사서 여러분들은 피해도 보고 또 나중에 금융당국에서 혹시 주가 조작에 같이 참여한 거 아니에요? 불러들여서 조사받을 수도 있고 그런 업체들 금융당국이 뿌리를 뽑아줘야지 왜 윤정두가 뿌리를 뽑게 해?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저희는 여러분들께 자료를 추가적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9회차의 교육자료하고 이번 주 교육자료 뭐 어제 거하고 오늘 거 두 개네요. 그렇게 해서 PDF 파일 올려드리고 이 개인정보법 요거 다 해서 이렇게 악을 써야 그냥 다들 그냥 열심히들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분들 문제 없으시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 녀석들 바른경제TV 이것들이 아주 혼날라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바로 교육을 들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교육자료 확 그냥 막 올려주셨으니까 교육자료 삼성전자, DBI텍, PDF 파일 나머지 센트럴모텍 이런 쪽 있으면 올려드리고 그리고 도서자료도 일부 좀 올려드리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풍문로드로서의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어차피 종목의 기준에서는 뭐 똑같잖아요. 이거부터 해드릴까 그러면 내일 어차피 이제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뭐 우리 정회원님들께서 VVIP 회원님들께서 이 비싼 과금을 하시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죠. 어떤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도 삼성전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도 오늘 유료로 들어갔어요. 유료 문자 사인 나갔어요. 응? 유료 문자 사인이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의 편입의 기준이 우리는 현대차는 편입 안 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이제 뭐 35만 원 그 평균 단가에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 종목에 또 손실이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버겁고 한국전력도 지금 많이 버거운 상태예요. 근데 이제 원체 IT 쪽 비중이 높고 또 주력주의 자동차 업종의 차익 실현 또 LG화학의 전량 차익 실현 또 LG전자 전량 차익 실현 DB하이텍이 아쉽죠. 차익 실현하고 더 올라왔으니까 LG화학도 뭐 차익 실현하고 더 올라왔으니까 아쉽지만은 우리는 우리대로 비중 70%씩 꽉꽉 채우자라고 또 최소 범위 절반 이상 55%는 꼭 채우자라고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그러한 IT 쪽의 비중이 원체 좀 있고 오늘도 결국은 장중에 한숨 쉬고 힘겹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잡혔지만 여러분들을 윤정두가 설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머슴이라는 거는 길라잡이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만큼의 근거와 명분을 잡아서 보여드리고 그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나서 대처를 해드리는 게 윤정두가 할 일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어제 고점 대비 무지하게 빠졌어요. 10% 가까이 빠졌어요. 당연히 빠졌지. 그럼 윤정두 네가 이 녀석아 머슴이고 길라잡이면 또 특히 유료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최고점 잡아주고 밑에서 다시 사줘야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말 그대로 길라잡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드리고 설명을 드려야죠. 오늘 그 기준점하고 설명드리는 비중을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기존에 계신 분들, 뭐 오래되신 분들, 뭐 한 20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농담이 아니라 우리 합리다님부터 해서 정재대님부터 해서, 그리고 뭐 수년 이상 되신 분들, 또 작년 12월 1일 날 재오픈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계신 분들, 또 3월 겪고 다 계신 분들, 작년 12월, 뭐 10월, 또 문자반은 11월 9일 날 오픈해드렸죠. 대부분의 분들이 연장하셨고, 결론은 그분들은 그나마도 성향을 알고 또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승리자가 됐구나. 11월 이후에 시장 35% 올라올 때 여러분들 계좌가 35% 이상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옆집은 보면은 35% 미만이야. 한 10% 15% 올랐는데도 박수치고 좋아하고 또 어떤 집은 오히려 마이너스 나서 엉엉 울고. 근데 우리는요. 삼성전자가 70%야. 시장이 35%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70% 고점, SK 하이닉스가 또 70% 이상 고점, 삼성전기가 좀 창피하게 덜 올랐지. LG전자 뭐 상한가 가서 뭐 전량 차익 실현했고, DB하이텍 뭐 단기적으로 24일 날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몇 거래를 안 됐는데 20% 전량 차익 실현 그냥, LG와 얼마에 60만 원 이탈될 때에서부터도 그대로. 그럼 얼마에 우리 82만 원을 팔았으니까, 22만 원 40% 가까이. 하나솔루션 그래서 집중을 해서 또 들어가서 또 수익 10% 남아있죠. 자동차 악을 쓰고 그렇게 들어가서 현대차 얼마에 들어간 거예요? 현대차를 세상에나 15만 원에 들어갔잖아.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19만 1,500원을 못했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19만 1,500원에서 밀려내려서 대손 충당금 얘기 나와서 16만 원 깨진 날이 날짜도 기억해요. 우리는 왜? 몇 종목 안 해요. 10월 20일 아니요? 10월 20일. 그날 개파락 나와서 16만 원 이탈됐다가 바로 돌려서 16만 9,500원으로 전날 대비 500원 빠지고 끝났어. 그러고 나서 이게 얼마? 아우 창피해. 23만 5천 원 평균 단가에 다 털었어요. 대신에 기아차, 모비스, 만도, 현대글로비스 나쁘지 않은 가격에 다 팔았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나머지 물량도 정리하고 공식적으로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상한가 차익 실현하셔야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기준이지만은 문자가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한가 풀려버렸잖아요. 순간적으로 설명하는 사이에. 그래서 37만 5천 원 마지막 차익 실현. 만도 마찬가지. 만도 평균 단가 8만 원대 중반인가요? 차익 실현 범위. 결론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시가총액 1, 2, 3위만 기준을 잡더라도 또 시가총액 현대모비스 25일, 26일이에요. 정확히. 문자 사인 딱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편입한 가격이 얼마? 25만 원, 26만 원. 그렇게 해서 25만 5천 원 평균 단가. 그렇게 해서 현대모비스도
그 이후에 얼마 40만. 그 시장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시황을 잘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말장난하는 걸 자꾸 귀담으시면 안 돼요. 말장난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농담하는 게 아니라 방송 보시면서 막 웃고 즐기시고 재밌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6만 원 넘어갈 때 뭐라 그래요? 아, 삼성전자 되게 좋고요. 뭐 실적 좋고요. 업종 대표주고요. 아, 끝내주고요. 어쩌고저쩌고. 자, 지금 사도 되나요? 아, 뭐 저기 눌리면 사세요. 눌리면. 아, 지금은 좀 오버슈팅이야. 눌리면 사. 7만 원 올라가면. 아, 이거 삼성전자 끝내주고 좋고요. 아, 뭐 이거 지금 사도 되나요? 아, 저기 눌리면 사세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잖아.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하면 안 되지. 눌리면 사세요. 8만 원 넘어가면. 지금 사도 되나요? 아, 이게 좋은데. 아, 끝내주는데. 아, 눌리면 사세요. 9만 원 넘어가서 어떻게 살까요? 어제 살까요? 아이, 눌리면 사세요. 그러다가 뭐라 그래? 64,500원 찍고 밀리면은 차익 실현하라고, 손절하라고. 지들이 사라고 그런 적도 한 번도 없는데 7만원 찍고 7만원 넘겨서 74,000원 찍고 내려오면 또 차익 실현하라고 그래. 8만원대 중반 찍고 또 내려오면 또 차익 실현하라고 그래. 9만원 넘겨서 넘어갔다 또 내려오면 또 차익 실현하라고 그래. 아니, 사람적으로 한 번도 없는데 언제 사서 언제 차익 실현하라는 얘기요. 갖고 있던 물량까지도 던지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얘기하죠. 양치기 소년 윤정도가 얘기했더니 흉내내는 거야. 아, 저거 양치기 소년이 아니고요, 이번만은 믿어주세요. 이번은 확실히 고점이야. 이번에 시장 제대로 조정받아야 돼. 그래야 3,500 갑니다. 에라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오늘 제대로 보셨죠? 좀 이따 또 한 번 교육해드릴 거야. 우리는 오늘 장중 내내 그 교육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어떤 거? 아니, 지수 따로 보고 종목 따로 봐. 삼성전자 따로 보고 종목 따로 보고 지수 따로 봐요. 지수가 100포인트가 밀렸으면 왜 밀렸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지수 100포인트 받아서 왜 밀렸어요? 아, 지금 북한에 김여정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앉아있거나, 지수 왜 밀렸으면 아니, 지금 그 미국의 정정불안이, 지수 왜 빠졌어요? 나스닥이 오늘 1% 빠졌. 아유,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지수 왜 빠졌어요? 아니, 뭘 왜 빠져? 삼성전자가 장중에 3% 빠지니까. 그나마도 1%대 빠지고 있을 때는요, 상승 종목, 강보합 종목이 그나마 월요일과 지난주 목요일날 2,000개 종목씩 빠졌잖아, 월요일날. 그랬던 종목 중에 일부 강한이 아니지, 강보합권의 반등이 있던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이 삼성전자가 2%, 3% 중반까지 확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빠져. 우리 종목도 밀려. 대한항공도 막 마이너스 돼버려. KB금융도 마이너스 돼버려.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돼버려. 삼성전자가 예전에 변동성이 없고 거래대금이 없을 때, 시장에 영향이 없을 때는 눌리면 사세요. 그게 맞아요. 6만 원에서 눌려서 한 5만 8천 원 사세요. 맞다니까.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과 함께 시장의 지수 자체를 얘가 들어 올렸잖아요. 어제 9% 오를 때 시장 9% 올랐어요? 270포인트 올랐나? 못 올랐죠. 시장 11월부터 35% 올라올 때 2배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2배 올라왔는데 거기서 미끄러질 때는 시장 하락률 뿐이 안 나와. 시장이 하락해서 삼성전자 하락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오늘 개파락이 나오니까 시장이 미끄러지면서 시작이 된 거지. 근데 삼성전자를 동학개미 개인들이 집어 던져서 약세로 출발시켰나?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시호가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케이블 TV 딴 데 보시지 말라는 게, 팍스경제TV는 솔직히 거의 망했던 회사지. 팍스넷 때문에. 그 윤정두가 시청률 다 살려줬고, 작년 3월부터.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장중에 방송이 없잖아요. 주식 방송이. 그나마 나은 거야. 개장 전에 주식 방송 뭐라 그래요? 자, 아침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아, 예상지수는요, 정신 나간 것들이라니까. 예상지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궁금하니까 쳐다는 보더라도.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설명을 드렸는데 선물 쪽의 변동성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 선물 하나가 나왔어. 말 같지도 않은. 주식 쪽에서는요, 가끔씩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종목이 하한가 출발되는 거 막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예를 들면 LG화학이 하한가 출발해. 시가총액 3인데 동시효과 상황에서 그냥 누가 예를 들면 만주를 그냥 던졌어.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만주를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하한가에 내볼 수도 있지. 그것도 금융당국이 뭐라고 합니다. 제재를 해요. 야, 장난치지 마. 어차피 취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확 밀려서 스타트가 될 것처럼 보여줘. 근데 결국은 정상 범위로 돌리죠. 그잖아요. 그래서 지수, 오늘 뭐 예상 지수가 얼마, 이런 거 안 보는 거예요. 선물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견디기 힘드세요? 삼성전자만 밀리는 게 아니죠. 다른 애들도, 야, 내 종목 밀리니까 너들도 빨리 밀려라. 이 개념이 아니라, 삼성전자 3.5% 밀리는데 시장 얼마? 시장도 3% 밀리더라. 근데 우리는 더블 수익을 내놓은 상태고, 시장은 그 수익도 낸 것도 아닌데, 밀릴 땐 똑같이 밀리고 종목이 오늘도 장중에 1800개 이상 빠져버리죠. 삼성전자 밀리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야, 삼성전자 조정받으면 사시고요. 예? 삼성전자 지금 정리해 놓으시고요. 삼성전자 얼마에 그럼 사? 85,000원? 근데 막상 88,000원 막 깨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이건 뭐 8만원? 요 따구로 얘기해요. 8만원까지 깨져버리면 시장 얼마? 450포인트까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 계산 방식도 좀 이따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이 남아나요? 우리 종목은 나만 아나? 현대차 빵빵하게 잘 돌리고 있다가 시장 확 밀리니까 훅 밀리죠.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빨간색 왼쪽에 있는 거. 그 종목군들이 다 마이너스 돼버렸어. DB하이텍 막 83,9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쭉 꼬리 달고 내려와 버리고. 그걸 원하세요? 삼성전자를 멋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매매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진짜 매매한 사람은. 멋부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방송에서는 그냥 대충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경제TV야.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유튜브 보면은 가끔씩 야, 겸손해라. 다른 사람 욕하지 마라. 다른 방송 욕하지 마라. 아니야, 욕할래. 왜? 여러분들이 난 더 중요해. 내가 욕먹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거든. 농담이 아니라요. 우연찮게 뭐 종목 하나 잡주들 하나 줘가지고 상한가 맞고 그러면 막 상한가 맞다고 막 이렇게 광고해서 막 사람들을 모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름 얘기하기까지는 그런데 제약바이오 의약품만 하던 애 하나 있잖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회원 모집하면은 와우에서 파이가 크니까 저가 상품 막 한 달에 뭐 얼마짜리 해가지고 1000명씩 땡겨버려. 1000명씩. 그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몇 개나 나오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있다가 의약품 또 박살났죠. 2017년도에 날라다니다가 2018년도에 천하의 셀트리온도 고점 대비 40%씩 빠졌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막 60%씩 빠져버렸으니까. 다 죽어나갔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1000명 이상의 고객에서 100명도 안 남아. 100명도 안 남아. 근데 이제 다시 막 마케팅해서 1000명 들어오면은 그때 멋부린단 말이야. 무슨 멋을 부려요? 아, 우리가요 잡주 쓰레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우리가요 뭐 1등은 좀 그렇고 삼성전자 뭐 움직여. 아유, 하이닉스 샀어요. 하이닉스. 아, 뭐 업종 대표자 하나 사야지 뭐. 아, 뭐 포스코 하나 사줘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업종 대표자 아무거나 막. 구색을 갖춰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티가 나는 게 어떤 데서 티가 난다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100원 빠지면 상속세 얼마를 들랜다? 지들이 계산했냐고. 남이 계산하는 거. 아니, 내가 회계사야. 그럼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계산해봤더니 삼성전자 100원 빠지면은 야, 상속세를 이 정도 들래겠는데? 그걸 지가 뭐 계산한 것처럼 갖고 나와서 삼성전자요? 지금 6만 원 이탈됐잖아요. 이거 상속세 들려고 주가 누르는 거예요. 주가 조작해? 주가 조작하냐고. 해외 토픽 나올 일 있어요? 아유, 오늘은 그 광고쟁이들 조용하네. 어제 그 쌩난리를 치다가 아주 겁을 제대로 먹었는데 한번 내일 보자고. 그냥 광고쟁이들. 바른경제TV 니들 한번 겁나면은 빨리 우리 회사로 전화해서 사과해. 그러면은 조금 선처해 줄 수도 있어. 네,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부분에 100원당 상속세 들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원당 0.87포인트 정도가 등락이 나와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그럼 대략 한 1포인트라고 잡으면 돼요. 그럼 삼성전자 8만원 내려오면 사십시오. 그럼 450포인트 빠질 수 있다니까. 계산해 드릴게요, 좀 이따.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다 박살나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8만 원까지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은 시장 지수가 최대 한 450포인트 이상 빠질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되면은 다 죽을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우리 전량 매도하고 쉽시다. 전량 매도하고 혹은 풋옵션을 조금 사놓을까요? 이렇게 가는 게 그게 분석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는요 이번에 조정 좀 받아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아이고 조정 더 받아야 돼. 우리 종목 이거 인자 갈 거야. 이거 갖고 계셔. 이거 갈 거야.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삼성전자 진짜 조정이 나와버리면 죽는다고. 그럼 삼성전자가 조정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글로벌 증시가 붕괴가 돼야죠. 근데 글로벌 증시가 지금 붕괴돼요? 엄청나게 센데? 에? 어제도 장중에 나스닥도 또 다우지수도 낙폭 다 줄이고 다 돌리는 과정에서 다시 미끄러져서 1.25 그게 등락이나 돼? 엄청 센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세요. 그럼 오늘의 기준에서 자 삼성전자의 기준을 다시 넣어드립니다. 왜? 일단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한 주라도 갖고 계셔야 시장에 뭘 볼 수 있어요? 시장의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빠지는데 100포인트 빠지니까 여러분들은 윤정도 만나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시장이 100포인트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3% 빠져서 시장이 100포인트 빠진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 전에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니까. 왜? 그때는 변동성이 하루에 1%, 2% 왔다 갔다 그조차도 안 나올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뭐 등락은 큰 의미가 없이 나머지 종목군들의 변동성에서도 지수의 방향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8조가 넘는 거래대금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보다 더 많이 터지는 거래대금 그러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변동성이 어제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 9%까지 올라가면서 그럼 지수 몇 포인트 끌어당긴다고요? 9포인트 올라가면 지수 끌어당기는 게 9%면 9981만 잡아도 80포인트를 끌어올린 거라고 어제 장중에. 농담이 아니라 삼성전자 혼자 9%가 올라가면 얼마요? 80포인트를 땡겨. 지금 기준에 9% 올라가면 80포인트를 땡기는 거라고. 그죠? 9%니까 9981 지금 주가 기준으로 따지면 8,000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0.87 곱해줘 더 해주면 뭐 몇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말고 그냥 1포인트로 잡으면 그럼 얘가 80포인트면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애들 안 움직여. 당연히 따라붙지. LG전자 상한가 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날 3% 4% 가버렸다. 보합에서. LG전자 상한가 가니까. 그 식으로 전기전자 업종이 몇 배? 1.5배예요. 삼성전자 25%, 전기전자 업종이 38%, 1.5배죠.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 80포인트 땡겨질 때 120포인트를 땡기는 거예요. 나머지 업종은 월요일날 보셨잖아. 금요일날 보셨잖아. 금요일날 120포인트 올라오는데 IT가 66포인트 땡기고 현대차 그룹주가 26포인트 땡겼어요. 120포인트 중에 92포인트를 두 업종 업체가 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LG화학 이런 데서 2차 전지에서 땡겨버리고. 그러니 하락 종목이 상승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었죠. 금요일 날도 120포인트 올라왔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지수 올라갔지만 삼성전자가 끌어당긴 지수가 이만큼이니까 나머지 그걸 빼주면은 이 정도니까 그럼 내 종목이 이 정도 올라오면은 정상이구나. 근데 삼성전자만큼 변동이 나와야 되는데 주도주가 아니니까 못 가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뭐 나중에 봐야지. 근데 왜 금융지주는 지금부터 봐요?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 현대차 상한가가 버리면은 누가 책임질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잠깐 다른 거 설명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상한가가 버렸잖아. 물론 뭐 개장초부터 대형 주다 보니 막 변동이 나오고 또 그날은 갭상승이 크게 나와버렸죠. 8시 반에 뉴스가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단독 뭐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LG전자를 94,000원, 96,000원, 97,000원, 98,000원대 마지막 신규 가입하신 분들 편입을 못 해드렸으면 12월 23일 어떻게 할 뻔했어. 우리는 8월 달에 71,000원부터 들어간 거잖아요. 단 한 번도 차익 실현 안 했어요. 이번에 한 거죠. 이번에 71,000원부터 들어간 물량을 90,000원대 80,000원대 계속 잡고 눌리면 또 잡고 신규 편입자 또 잡아드리고 결국은 차익 실현 할 자리니까 차익 실현해. 현대차도 차익 실현 할 자리니까 차익 실현해.
다만 우리가 팔았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팔았니 더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시장 수익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금 옆으로 기간 조정 받지 않는 한 시장 수익률일 가능성이 높다. LG화학도 계속 가긴 가는데 시장 수익률일 것 같다. 그러면 왜 IT는 차익 실현 안 해? 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뒷받침하고 그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정점의 인식이 잡히는 구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LG전자처럼 진짜 막 상한가 가서 이건 도저히 상한가를 차분차분 올라가면 괜찮은데 변동이 하루에 뭐 고점 찍고 막 10% 이상 막 밀려 내려오고 그럼 어떻게 차익 실현을 안 해? 해야지. LG전자가 10%까지 밀리지 않았지만 상한가에서 2번 돌려버려요. 2번.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일부 나오고 차익 실현을 해야지. 어떻게 갈등을 엄청 했죠. 밀리면 차익 실현할까 3% 밀리면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에이, 내일 뭐 무조건적인 갭상승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기준은요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는 4천만 주 정도면 내일 4천만 주가 터져준다. 그리고 음봉이면 안 되죠. 양봉일 경우에는 시초가 대비 5% 범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게 변동성 매매 기준입니다. 추세 매매 기준은 사실상 추세 매매 기준은 거래량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지금 기준이라면은 뭐 지금 기준이어도 4천만 주 정도는 되겠네요. 변동성 매매도 추세 매매도.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너무 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 매매 기준은 뭐 거래량에 크게 연연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OMA, 20MA 지금 많이 높여졌는데 장중 기준의 시초가 대비 양봉의 기준이면 어느 기준에서도 일단은 따라붙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제 판단할 땐 그래요.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뭐 아껴두면 뭐 하겠어요? 아껴두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드리는 그 설정 범위가 지금 화학주의 기준 이거 뭐 아껴드리면 뭐하고 또 방 안에 계신 분들이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은 많이 양해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니 나는 돈 내고 듣는 거 왜 삼성전자를 오픈해줘? 삼성전자 이렇게 오픈해도 장중에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대처해요? 윤정두가 전략을 잡아서 막 동시효과 이후에도 계속 동영상을 무료방에도 오픈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 대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라이브 방송 과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어때요? 330만 원씩 내고 과금해서 들어오신 분들 또 문자반 직장인반 134만 원, 132만 원씩 내고 과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뭐 어마어마한 신뢰도를 윤정두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움직이시니까 자 오늘 삼성전자 매수합니다. 지금까지는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편입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난해 12월 30일까지만 삼성전자 편입했어요. 그게 얼마? 마지막 편입이 81,000원이었어요. 종가가 여직 수익이에요. 작년 말에 편입했어도. 올해는요. 올해 1월 4일부터 하이닉스 편입했어요. 그때 편입할 때가 11만 2천 원이야. 아직도 수익이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를 오늘 편입합니다 그랬죠. 어제 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에 고점 대비 조정폭 그리고 오늘 변동성폭. 근데 우선순위는 어찌됐건 우리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한 묶음으로 봐요.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하이닉스를 현재 기준에서는 현재 관점 단기적인 관점에선 메리트가 이쪽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비등해졌고 그다음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를 한 묶음으로 묶어 놓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결론적으로 삼성전기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가장 IT에서는 비중이 많죠. 원체 바닥에서부터 계속 갖고 오는 거고 단 한 차례도 삼성전기는 차익 실현이 안 나왔어. 계속 누적 수익인 거야. 지금도 잡고 있고. 그 LG전자는요.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간망인데 내일 기준에서는 이제는 서서히 뭐 LG전자도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거야. LG화학도. 농담이 아니라. 근데 이제 LG전자나 LG화학이나 시가총액 기준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LG전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게끔 드리는 겁니다. 현대차도. 우리는 현대차보다도 현재로서는 우리 심리에 편안한 거는 현대모비스, 만도.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에서는 기아차. 왜 그러냐면 현대차 차익 실현이 우리가 조금 뼈가 아파요. 23만 5천 원. 그리고 그 위에 가격에서도 살 수 있어. 다만 모비스는 25만 원, 26만 원에 편입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편입이 잘 됐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도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마지막 모비스의 문자 자체의 기준이 나쁘지 않은 자락에서 잘 나갔거든요. 오늘 그 문자 다운받은 거에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모비스 같은 게 25일, 26일 날 그 기준점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021년 1월 11일 오늘 11일인가? 어제가 11일이지. 일단은 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뭐 기가 막힌 것만 몇 개 보여드려요. 뭐 11월 2일 이거 보면 뭐 기가 막히고 진짜 막 웃음만 나지. 피플바이오 1%야. 피플 박살 1%야. 그런 거는 고점 찍고 3, 4일 만에 막 40% 50% 밀리는데 저거를 내가 왜 봐? 응? LG왕 60만 원 비중 유지네. 현대차 16만 8천 원. 엄마 지금 26만. LG전자 11만 원 목표에 얼마 8만 6천 원에 편입. 아우 창피해. 12만 5천 원 마지막 차익 실현했는데 하이닉스 8만 원? 단 한 번도 하이닉스 차익 실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삼성전기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자랑이냐고?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야 고점 대비해서 한 10% 밀린 것 같은데? 아니야. 14만 원 대비해서 오늘 많이 미끄러져서 10% 가까이 내려왔다고 쳐도 우리가 편입한 8만 원 대비해서 그 정도쯤이야 양보해 줄 수 있어. 욕심쟁이들 아주 그냥 어깨에서 팔고 싶다며요. 머리 아니어도 된다며. 근데 왜 조급심을 갖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어저께 9만 5천 원에 팔았으면 오늘 살 수 있었다? 9만 원 이하에서? 에이 거짓말쟁이들. 삼성전자 어제 9만 5천 원에 전략 매도를 할 것 같았으면은 나머지 종목을 싹 팔아야죠. 왜?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 삼성전자가 9만 5천 원에 차익 실현했으면 9만 원 이하에서 대사겠다? 5%는 밀려야 대사겠다? 그러면 5% 밀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전량 거기서 차익 실현했어야 밑에서 또 전량 사겠지? 그럼 5천 원 밀리면 얼마? 지수 50포인트. 거기에 플러스 얼마? 전기전자 업종 25포인트. 그럼 75포인트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장중 저점 찍을 때 밀려 내려온 게 35포인트, 40포인트 밀렸어요. 44포인트. 우리가 낮에 계산했죠. 전기전자 업종 밀릴 때 전기전자 업종이 밀린 게 44포인트였다고. 예? 근데 오늘 고점에서 바닥까지 밀려 내려온 게 107포인트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44포인트 빠졌는데 바닥에서 고점에서 바닥까지 밀고 내려온 게 107포인트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돼? 전기전자 업종 하락률보다 더 높게 똑같은 그 하락률 수준 그중 나왔죠. 포인트 기준에. 그럼 얼마예요? 오늘 만약에 9만 원 이탈되면 뭐 편입하겠다. 9만 5천 원 차익 실현하겠다는 5천 원에 50포인트에 전기전자 75포인트에 다른 업종 다 빠지는 거 하면 150포인트가 밀리네. 150포인트 밀릴 걸 알았으면은 삼성전자만을 파는 게 아니라 다 팔아야지. 내일 당장 150포인트 밀린다고 생각하면은 지금이 장중이라고 쳐요. 내일 당장 150포인트 밀린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윤정도라도 전략 매도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싹 다 매도야. 바보야? 150포인트 밀리는데 내 종목만 살아남아? 용가리 통빼야? 에?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기의 변동성이 거래대금이 터져서 움직이는 순간 어마어마합니다. 그 변동성은 실적에 기인되고 수급 매집에 기인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드람 선생님처럼 개별 매매를 하실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그래도 삼성전자 요 정도는 밀릴 거야. 그러면 전략 매도해서 인버스를 잡고 대기 타고 있다가 잡아내는 그런 전략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막연하게 방송이라는 곳에 나와서 멘토 역할을 하는 양반이 누구를 특징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조정받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96,800원 찍었는데 95,000원에 팔아야 된다며. 그럼 95,000원에 팔았어. 그럼 얼마에 다시 살 건데 상식적으로 한 5%는 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만 원 이탈되면 다시 사겠다 이거야.
그럼 이탈되면 딱 사나? 오늘처럼 막 장대봉 떨어지는데 겁도 없이 막 살 거야 여러분들이. 에이 고짓말쟁이들. 그게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5,000원 밀리면 얼마? 50포인트. 전기전자 업종 1.5배니까 같이 밀리니까 어떻게? 75포인트. 오늘 장중에 44포인트 빠지니까 시장이 얼마? 107포인트 밀려버리죠. 그럼 얼마? 최소 150포인트 밀리는 거를 예측을 했다? 삼성전자가 5,000원 밀리면 그렇게 밀린다는 걸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그건 구라라는 얘기잖아. 뻥이라는 얘기잖아. 왜? 삼성전자 100원이 1포인트 빼고 내려간다는 걸 모른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제 코로나19 끝나 오프라인 강연회 생기면 거기서 얘기를 해보세요. 야, 다 나와봐. 야, 삼성전자 100원 밀리면은 니들이 상속세 얼마 덜 낸다고 그랬는데 그거 신문 보고 읽은 거고. 야, 삼성전자 100원 밀리면은 얼마가 밀리니 시장 지수가? 계산 좀 해줘 볼래? 근데 그걸 계산을 못하면은 그거는 다 거짓말쟁이들인 거야. 삼성전자 100원이 얼마 지수를 밀고 내려가는지도 모르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그걸 대처할 수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 100원이 밀리든 올리든 삼성전자 100원이 움직이면 얼마 움직인다? 0.87.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자, 출석 체크 한번 합니다. 삼성전자 100원의 등락이 나오면 얼마? 0.87 움직인다. 빨리. 삼성전자 100원이 움직이면 얼마? 0.87. 그러니까 087 누르세요. 087. 자, 087, 087, 0.87, 087, 0.87, 087.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외우셔야 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은 1%인 거야. 뭐 지들이 전문가라고 뻥치는 애들 중에서 윤정두가 다 동료들 다 알잖아요. 다 뻥쟁이들이야. 다 뻥쟁이들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 직업 내가 다 까발라 줘봐. 내가 진짜 입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나 참고 있는 거지. 확 그냥 막 그냥 무슨 기획부동산 운정지사가 있지를 않나? 참나. 아이고 내가 그냥 0.87입니다. 그거를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국경제TV의 모든 전문가보다 여러분들이 1등이에요. 이거 한국경제TV에 왜 한국경제TV 얘기하냐면 걔들이 메이저기 때문에. 윤정두가 걔들 생길 때부터 해줬기 때문에 10년 동안을. 그 한국경제TV의 모든 전문가 그중에 우리 무국 선생님이나 한두 분 정도 우리 우식 씨 정도 김우식 씨 정도 몇 명 진짜 한 3명 4명 빼고 나면은 삼성전자 100원당 0.87포인트 지수가 움직인다는 거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말 자체를 함부로 하는 거야. 삼성전자 10,000원 밀리면 80,000원에 사시죠. 80,000원에. 이것들이 확 그냥 막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되면 450포인트. 내려올 가능성이 그럼 없냐? 아니 가능성이 없다고는 안 하잖아요. 내려와도 진짜 미국이 막 박살나고 뭐 글로벌 증시가 갑자기 막 붕괴되고 우리도 덩달아서 깨지고 그 깨진다는 게 삼성전자가 미끄러지고 그 미끄러지는 가운데 들어오른 종목 오르지도 못한 애들이 막 깨지고 우리도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못 오른 종목 다 빠져버리고 그럼 죽는 거지 뭐. 그럼 그때 되면 진짜 그렇게 밀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렇게 밀리면 그때 돼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19처럼 단기성으로 빵 빠지고 돌릴 장이냐. 그럼 윤정두가 코로나19도 다 해석해드렸잖아요. 사스, 메리스 다 해석해드리면서 결국은 이것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경기 부양책의 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은 다시 돌릴 수밖에 없다. 화폐 가치의 훼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거 얘기 안 해드렸어? 다 해드렸잖아. 거짓말이 아니라 싹 다 해드렸잖아. 그거에 대한 또 자료를 또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MTN의 2월 4일, 2월 3일, 2월 10일 날 MTN 방송 올랐어요. 2020년에. 근데 계약관계가 틀어져 갖고 그냥 거기서 나가다가 그냥 거기서 끝내자라고 마무리를 줬죠. MTN의 Y에 대한 자료를 보면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여러분들께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2회차 자료에서도 똑같이 해드립니다. 2회차 자료. 2회차 자료에서 자 이걸 다 보여드려요. 이거를. 2월 10일 날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을 휴장을 연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7%가 빠졌어요. 그래서 윤정두가 한 얘기가 중국 휴장 이후에 7% 빠지는 거 우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5% 이상 급락 나왔을 때 글로벌 증시는 빨간 게 많죠. 더. 윤정두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사스 때도 이렇게 윤정두가 컬럼을 썼어요. 컬럼을.
중앙일보 주간지에 컬럼을 써서 사스에 대한 부분, 이게 그 당시 컬럼이 나왔을 때가 사스가 바닥 정점 찍을 때예요. 그렇게 돼서 업종이 이렇게 돌려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스 때문에 조정받은 건 없었습니다. 시장 조정은 사스 때문에 조정받은 게 없었어요. 2015년도에 메르스 당시에도 시장 조정은 메르스 때문에 조정받았다라고 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렉시트가 있었고요. 또 비이성적으로 들어올렸던 중국 증시를 이렇게 깨고 내려갔습니다. 비이성적인 게 왜 비이성적이라고 표현해요? 중국 증시만 들어올렸기 때문에. 왜? 이들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거, 또 권력층이 보유하고 있는 거, 그 물량들을 보호해서 풀리는 순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들어올려야죠. 들어올리고 나서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빼박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또 까버리면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IMF 쪽에서 권고를 합니다. 야, 주가 그렇게 장난치지 마라고 해서 이 당시에 중국 증시에 조정이 나오죠. 예? 심리적인 영향 글로벌 시장에 미치겠지. 막 8%씩 빠져버리니까. 예? 두 번째가 그렉시트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미국의 핵협상. 윤정도 머리 좋죠. 왜? 작년에 달달달달달달달 애워서 또 방송했으니까. 2015년도에 이 방송자를 다 갖고 나갔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면 2015년도에 메르스 이외에 방금 얘기한 이란의 핵협상,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까지 7개 국가가 핵협상을 단행하다가 결국은 이제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불거지는 거야.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면서 결국은 타결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서자마자 파기를 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병자 아니라고. 공화당 정부는 원래 보수기 때문에 보수층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됐을 때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 예? 그렇게 됐을 때 사스와 메르스의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어떻게 기준금리의 인하와 정부의 추경 편성. 윤정두는 다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것들이 방송 나와서 아 이거요 코로나19가요 뭐 괜찮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죽을 수 있어요 했다가 막 시장 지수가 코로나19 이후에 3월에 바닥 찍고 나서 코로나19 때문에 문제된 게 단 한 번도 있습니까? 오히려 얘들 때문에 돈이 풀려서 쌩 난리가 났지. 그게 결국은 2015년도에도 이 자료를 그대로 갖고 나간 거예요. 2015년도. 이게 2020년 2월 3일 날 2015년도 니네 MTN에서 윤정두가 보여줬던 그 자료다 하고 다 갖고 나간 거예요. 2005년 15년 6월 8일 OECD 발표.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자, 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추경을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돈을 푸는 게 유리하거든. 근데요, 그게요. 우리가 절대 경기가 나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메르스 때문에 선제 조건으로 그냥 푸는 겁니다. 우리요 GDP 대비 채무 비율이요 OECD 발표한 내용 보면요 5번째로 낮아요. 채무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재정 여력 결과 세계 2위에 엄청 좋아요. 근데 경기 부양책 하는 거니까 겁먹지들 마세요라고. 그 이후에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러한 추경 정부 정책 또 미국에서도 대선 이후에 추가적인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민주당 뭐예요? 서민 정책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보수는 뭐예요? 보수는 강남에서 자꾸 표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기득권자들.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정치인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당 쪽 보수 쪽에. 야, 다 좋은데 야, 니들 표 받으려고 제 얘기가 아니야.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야, 니들 선거 때 표 받으려고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야, 재정이 고갈되잖아. 다음 정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부자 증세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야, 돈 있는 사람한테 5% 세금 더 내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말 들으면 또 일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의 정치적인 논쟁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집권 여당은 어디 쪽에서 잡든 일단 돈을 뿌리고 싶은 게 여당, 표를 잡아야 되니까.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진보 쪽과 보수 쪽의 차별화된 부분의 정책. 그게 민주당 쪽이 이번에 진보 쪽이죠. 그쪽에서는 서민 정책. 그래서 이번에 1인당 220만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에서도 뿌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하잖아. 근데 그 주사 놔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빨리빨리 퇴원을 시켜줘야지 왜 주사를 자꾸 놔. 인기 있으려고 병원 간데 그냥 약 한 붓거리 막 이따만큼 줘.
그게 좋은 거예요? 자활을 해야지. 결국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시가총액 1위 이상짜리 1조 이상짜리만 보십시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이거 동그라미 쳐놓은 이유가 뭐야? 2차 전지네. 2차 전지. 그 다음날 편입하십시오. 이 다음날 2월 3일 다음날 2월 4일날 삼성 SDI LG화학 폭등 갭상승. 우리는 어떻게 해? 바로 따라가지. 보여드려요? 대형주의 갭상승에 왜 못 따라가? 그러면 LG전자는 어떻게 상한가를 잡아내나? 에? LG화학 2월 4일 2월 11일 봐보시면요, 그날 그 기준의 갭상승 따라붙어서 바로 그 다음날 차익 실현. 2월 4일 여기 있지롱. 예? 4% 갭상승률에 10%. 이때만 해도 무슨 뭐 상한가 그런 게 어딨어. 이야 2월 11일에 또 갭상승 1.94 따라붙지 바로 개장초부터. 그리고 우린 짤없어. 전량 차익 실현이야. 왜? 이때 주도주로서 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요, 시장의 흐름, 시황의 흐름 하나 잘 본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LG화학의 기준에서 다시금 들여다보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들여다보겠다. 얘 쉽게 안 밀려요. 아니 밀리려고 주가를 땡겨놨나? 아니 개인들 현혹시켜서 여기까지 싹 땡겨놓은 다음에 일로 와봐. 얘 따먹으라고 집어 던지려고 시가총액 70조까지 땡겨요. 시가총액 3위까지 개인들이 혹은 외국인들이 혹은 기관들이. 개인 누적 봐보세요. 이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손바뀜 속의 추세 강화 이후에 수급이 무지하게 들어오죠. 야 이제 와서 정신 차렸네. 그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손바뀜. 그리고 손바뀜 다 차익 실현할 쪽은 차익 실현하고 매수할 쪽은 매수하는데, 그게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되는 쪽, 오래된 상품을 정리해야 되는 쪽, 그쪽은 다 정리하고 나갔어.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손바뀜이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정배열 상태, 대형주의 정배열 상태에서의 이 수급범 이런 거는 손바뀜으로 인식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대표적인 게 LG화학뿐만 아니라 LG화학 설명드릴 때, 또 현대차 설명드릴 때, 현대차 보실래요? 현대차. 월봉으로 보실래요? 내리순 매수야. 아니 내리순 매수. 개인들이 동학개미의 힘이야 이게. 이게 LG화학 이 동학개미의 힘이었어요. 이 전에 여기까지가 이게 손바뀜이란 말이야. 빠져나갈 쪽은 빠져나가야 되고, 아니 더 오를 건 알아. 근데 2년 전 상품이야. 뭐 혹은 1년 전 상품이야. 만기가 다 달았어. 혹은 인덱스 상품이야. 이쪽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 주가 올라와서. 그렇게 하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못 가고 얘만 올라왔으니까 정리해서 다른 쪽은 오히려 편입해야 되는 쪽도 있고, 새롭게 상품 설계한 쪽도 있을 거고, 또 차익 실현한 쪽은 다시 비중을 채워야 될 거고, 그런 과정에 여기서는 팔 쪽과 살 쪽이 계속 엉켜져 있었다면, 이게 시장 박스권의 흐름이었다면은 계속 사고 팔고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가는 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 애들은 다 팔았어. 이제 땅 파서 더 파나? 뭐 공매도를 무조건 해? 공매도 풀린다고 얘를 공매도에 정신 나간 거지? 공매도 하는 애들이 무조건 정신 나갔어? 실적이 나와서 땡기는 애를, 수급이 들어오는 애를 두들겨 패게? 결론은요, 팔 만큼 다 팔았기 때문에 이때 살 애들은 계속 샀죠. 추가적으로 계속 사는 쪽이 더 유리해진, 수급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왜 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들어갔지. 이것 때문에. 이게 뭔데? 사상 최대치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앞전 신고가를 못 넘겨? 사상 최대치, 개인들이 사상 최대치로 물량을 뺏겼는데 저걸 못 넘기고 있어. 저 맴돌고 있어. 바보 마냥. 그래서 이걸 네이버를, 펀더멘탈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있지 펀더멘탈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게 편입하고 그 다음에 손바뀜이 나오는 거죠. 기준이죠. 여기서 다시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버겁다는 거죠. 카카오는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저 바닥에서 다 사서 수익 내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카카오 좋대요. 아니 지금 다 올라왔는데? 그럼 못 가나요? 아니요. 시장 수익률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좋죠. 시장 수익률 내려고 들어가요? 11월 이후에 시장이 35%에 시가총액 1, 2, 3위 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이 70%씩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시장 수익률 15% 내려갈 거야? 이 상황에서 손바뀜이 나오죠. 떠넘겨줬잖아 개인들에게. 근데 그게 개인들에게 떠넘겨준 물량이 크지가 않아. 또 개인들은 위에서 썼잖아. 개인 특성은 뭐야? 안 팔아. 뭐 단타 치는 개인들이 막 들어왔을까 봐 안 팔아.
그게 직접 투자로 하는 거냐 지금 간접 투자로 하는 거냐인데 여러분들은 선구자야. 직접 투자를 하는 거고 간접 투자 상품은 조금 이따 돈 들어온다니까요. 얼마? 예전에 지수 낮을 때 기준에서 들어온 돈, 유동성이 제한적일 때 들어온 돈이 얼마? 66조. 지금은 그거의 3배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수도 그렇고 유동성도 그렇고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고. 그럼 얼마? 200조 들어온다고. 농담이 아니라. 응? 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쉬워요. 우리 방 안에 계신 정의원님들 작년 12월부터만 그냥 같이 오셨던 분들 혹은 작년 여름 혹은 작년 10월 작년 12월은 좀 그런가 10월 정도에만 들어오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야. 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식이구나. 야, 이제는 뭐 윤정도 만기 되면 연장 안 해도 되겠구나. 연기 안 하면 아이 소고기 어떻게 사 먹지? 연장 안 하시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죠. 막연하게 안 흔들려. 바본 거고 그거는. 삼성전자를 막연하게 그냥 갖고 가요? 실적이라고 그러죠. 실적. 상상을 초월해주는 실적. 그러면 LG화학의 기준에 그러면 거래량 기준은 어떻게 잡아드려? 거래량 기준. 벌써 24분이네. 6분 남았네. 일본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동성의 기준은 이런 거죠. 시초가 대비 시가총액 이제 3이니까 5%의 변동성을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5%의 변동성을 놓고 보면 요때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요때 거래량이 일본 기준에서 90만 주. 그러면 어떻게 돼? 조 단위가 터진 거예요. 이때 변동성. 근데 이때 당시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때 기준 대비해서 올라왔죠. 89만 원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가격이고 지금 96만 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변동성 대비해서 이때 변동성 요때 1월 4일도 얼마에 3%에서 9%니까 6% 올랐다고 치고 시초가 대비예요. 뭐 꼬리 달고 저점 대비 이런 게 아니야. 시초가 대비 시초가 대비 변동성이 최소 5%씩 나와줄 수 있는 그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시초가 대비의 기준이니까 그때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전날을 기준 잡으면 전날 기준에 얼마? 85만 주죠. 주가는 더 올라와 있죠. 85만 주 곱하기 7 어떻게 7, 8에 56이죠. 그럼 60만 주 기준. 60만 주면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6천억, 7천억이 됩니다. 시가총액 3위짜리가 6, 7천억 조 단위의 거래대금 터질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터져도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이다. 그 정도만 터져도 긍정적이다. 뭐가? 여러분들이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 추세 매매는요. 추세 매매는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조금 더 OMA, 20MA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그리고 나서 양봉이면 되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OMA의 거래량이 이렇게 높게 올랐어요. 그래서 잠깐만 보시라는 거예요. 저 정도 거래량 변동성 매매까지 되니까. 근데 위로 아래로 다 나와 버리니까 일단은 기준은 뭐다? 현재 기준은 일단 여러분들이 60만 주 정도를 보시고 변동성을 보시는 변동성 매매. LG전자는 얼마를 잡아드렸어요? LG전자의 기준은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앞점의 흐름에서의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1000만 주 대비해서 이날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얼마나 나왔어? 11%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LG전자 7에서 10% 보시는 거죠. 10%도 그래 7%를 보신다라고 치면은 이 당시 980만 주 대비해서 70%만 터져줘도 돼. 왜? 종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가볍기 때문에. 그러면 700만 주 정도만 터져줘도 그럼 1조 정도 거래대금이 넘어버려요. 그렇게 돼도 변동성 매매 얼마? 시초가 대비 7%의 변동성 매매는 기대해 볼 수 있다. 700만 주. 그럼 현대차는요. 현대차. 현대차의 경우는 우리 이제 유료님들이 이걸 다 나눠주고 뭐야? 그럼 아니야. 우리는 내일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들여다 볼 수 있을지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체킹을 하는 거죠. 현대차의 경우에도 이 거래량이 다 터질 수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되면 5조씩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 현대차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거래량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거래량의 기준이 8%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현대차도 7%의 등락범위, 시가총액이 40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50조가 넘죠. 2억 1,300만 주짜리 맞죠? 2억 1,300만 주 주식수가. 윤정도는 틀리는 게 없어. 와우 2억 1,300만 주. 와우 대박. 그 결론은
5조가 50조가 넘는 종목인데 요 변동성 정도를 놓고 보는 거니까 그럼 예전에 회귀된 기준을 놓고 잡아서 근데 주가가 더 올라와 있죠. 그러면 500만 주가 안 터져도 된다는 얘기야. 560만 주 곱하기 560만 주 곱하기 얼마? 560만 주 곱하기 얼마? 70%를 기준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건 공격적인 기준이신 거고. 그럼 지금 기준에서는 얼마? 560만 주, 그 기준 그대로 550만 주, 600만 주 잡죠. 지금 800만 주니까 88에 64, 600만 주, 87에 56, 550, 600만 주. 600만 주면은 현대차의 변동성 7%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잡주, 뭐 센트로모텍 오늘 상한가 들어가긴 했지만 센트로모텍으로 매매하고 싶다. 아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이투자 1465명방에 광고 들어와 있어요. 광고 좀 지워주세요. 얘들처럼 이렇게 하면 귀엽다고나 하지. 1465명방에 광고 들어와 있어요. 광고 좀 지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변동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뭐 하려고 그거를 소형주에서 힘겨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설정하실 때 요 기준점에 지금 언제 13일 날짜에 종목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13일 날짜. 그죠? 13일 날짜. 그게 지금 이 13일 날짜에 종목을 설정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걸 못 해드려 버렸어요. 9시 반에 이제 우리가 바로 마이크를 넘겨드려야 되니까. 뭐를 못 해드렸냐면은 이 그 49회차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요걸 못 해드렸다면 요 계산 방식을 대신에 요 계산 방식은 어제도 해드렸고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야간 교육 방송에서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9시 반 지금 정확히 9시 반이죠. 9시 반 캐치 수탁에 JDI의 세계 증권 연구인가? 뭐 헷갈려서도 하하하. 이쪽에 지금 이제 와 계시니까. 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뭐야? 그쪽 팝업창 다 올려주라고 했지. 글로벌 투자 연구소. 부채도사가 아니라. 1번으로 넣어줘야지. 1번으로. 이거 순서 좀 바꿔줘. 이걸 매번 윤정두가 이렇게 하게끔 하지 말아달라고. 누군가는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세계 글로벌 투자 연구소에서 지금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 글로벌 증시 볼 수 있고 시황을 볼 수 있죠. 대박이죠. 일로 이동을 하시고 방금 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께 종목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개장 전에 8시 50분에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연구소의 방송이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께 다시 링크를 드릴 거예요. 어떤 거? 일요일자의 녹화 방송을 보실 수 있는 걸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요일자 녹화 방송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일요일자 녹화 방송을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께 전략 부분을 명확하게 1월 그 며칠이죠? 8일인가요? 8일 날 여기 보시면 종목별로의 변동 기준 설정해서 다 드렸어요. 이거 그 다음에 11일자인가요? 하여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뭐 엄청난 분들 또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유튜브 쪽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지막 출석 체크 윤정두가 최고다 70110과 한번 갑시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005930 삼성전자 코드번호예요. 비밀번호는 삼성전자 코드번호 005930 채팅방 들어오실 분들 그렇게 하고 다행히 이제 바른경제TV 이 녀석들 아주 모니터링하다가 혼쭐이 났는지 추가적인 광고 안 들어왔는데 너희들 기다려. 광고 안 넣고 있더라도 일단은 니네 조치는 취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음악 못 올려드리고 바로 마무리 짓게요. 바로 연결해줘.